세 번째 거 시작할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멈췄던 부분이 유산균에서 중요한 점에서 표시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원료 회사인데, 이거 왜냐하면 반드시 의무는 아니기에 자신이 있는, 자기가 뭐 확실하게 자신이 있는 회사들은 명시를 하지만 안 그런 경우들이 더 많죠.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료소가 아니면 표시 안 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물론 뭐 원료 회사도 중요하지만 저것만이 최고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거 표시 안 한다고 또 나쁜 제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왜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어, 가장 뭐 유명한 회사들은 많게는 뭐 다섯, 여섯 개 또는 뭐 세 개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표시가 안 돼 있다고 해서 또 무조건 그게 나쁜 제품이라고 또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들 몇 개를 꼽아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듀폰 다니스코 그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왜 유명하냐면 생체막 보호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제 내산성, 그 다음에 내담즙성, 그러니까 잘 안 죽는 강한 균주를 사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자신들만의 균주들을 또 보유하고 있어서 또 유명한 회사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크리스찬 한센인데, 이 한센이라는 회사는 140년 전통을 가진 이 덴마크의 기업이고, 한 500개에 가까운 논문들을 많이 만들어냈고요. 또 100개에 가까운 임상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또 이 회사도 역시 자신들만의 유명한 균주를 가지고 있어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로셀이라는 회사인데, 로셀이라는 것도 한 100년 왔다 갔다 하죠. 그 전통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그 마이크로 캡슐 공법이라고 해서 유산균이 잘 죽지 않는 그런 캡슐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법을 가지는 그런 특허 기술을 갖고 있고요.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이 회사도 역시 다수의 임상실험 결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프롭인데, 스웨덴의 이제 아주 월등한 1위 기업이죠. 이 회사들도 역시 특허받은 자신들만의 균주를 보유하고 있고, 역시 다수의 논문과 임상실험 결과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다른 회사들이 셀바이오텍이라는 것도 있고, 듀오락이라는 데도 있고, 또 우리나라 회사 또 둘 중에 하나에 또 CJ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표시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표시 안 돼 있고요. 이게 또 표시 안 돼 있다고 해서 또 딱 나쁜 제품이라고 할 수만은 없지만, 그렇지만 표시가 돼 있다는 건 좋은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똑같은 숫자, 똑같은 균주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 회사들 거를 고르시는 게 더 좋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유산균에서 또 중요한 점 중에 이제 세 번째가 투여된 그 유통기한 내에 보장되어야만 하는 균주의 종류들. 이게 또 워낙 많아요. 워낙 많고, 또 전문가 분들마다 어떤 균이 중요하다, 어떤 균이 중요하다, 이렇게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보통 보는 게 한 네,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처음 게 이제 비피도 박테리움 인판티스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저렇게 표시가 되고, 또 줄임말로 하면 대문자 B하고, 그 다음에 마침표에다 인판티스 저렇게 하고, 저거가 들어가거나 또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이렇게 하죠. 그래서 표시는 대문자 L에 플란타룸 저렇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가 락토바실러스 엑시도필러스, 워낙 유명한 균이죠. 그래서 표시를 하면 대문자 L에 엑시도필러스 저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라고 해서 저것도 대문자 L, 그다음에 람노서스 저렇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 또는 브레브라고 하는데, 저것도 표시는 대문자 L에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들어가 있는 경우에를 저는 저 균을 왜 하냐면, 저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변비에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카세이라고 해서 카제이 또는 뭐 카세이 이렇게 해서 역시 대문자 L에 저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첫 번째 1번에 나와 있는 이제 비피도 박테리아는 주로 이제 대장에서 서식하는 균주예요. 그래서 우유를 먹는 아기들의 이제 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균이고, 이게 시간이 이제 좀 지나면은 이제 노화가 일어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서 이제 노화가 일어나면 서서히 우리 몸에서 좀 줄어드는 균주들이죠. 그래서 비피도 박테리엄 인판티스라는 균은 입과 위장에도 또 존재를 하고, 이걸 갖고 어떤 실험을 했는데 쥐를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이 균을 주입시키고 다른 그룹에는 그냥 물을 주입시켰는데, 근데 결과를 보니까 이 균을 주입받은 균은 위장에 있는 염증도가 많이 낮아졌고 위장벽 장애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균이 굉장히 위장 장애나 또 염증에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결과들을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논문들을 보면 이 균이 IBS,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 거기에 증상을 낮춰주고, 그래서 배가 아프거나 배에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또 염증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궤양성 대장염에도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건강한 장 환경과 소화 기능을 가지게 해줘서 어, 좋은 이제 대변 활동을 하게 해줘서 만성 피로에도 도움을 주고, 면역력을 또 상승시켜줘서 어떤 피부에 나오는 백선이나 또는 이제 알러지에도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어떤 다른 논문 보면 또 미숙아들한테, 그러니까 체중이 작은 아이들한테 이 균을 먹였더니 안 먹였던 아이들보다 더 성장 속도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균하고 또 동일한 게 또 락토바실로스,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게 이제 락토바실로스 프란타륨인데, 저는 이 둘 중에 이 한 가지 균이 좀 들어가 있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균은 이제 대표적인 게 락토바실러스 균인데, 얘네들은 이제 주로 소장에 많이 서식하죠. 그래서 소장에서 많이 발견되는 균이고, 그 중에서도 락토바실러스 엑시도필러스는 소화기계를 구성하는 부분들 중에서 이제 창자에 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균들이 젖산을 분비해서 그, 그 장내에 약한 산성 환경을 만들어줘서 해로운 세균과 미생물이 생기지 않게끔 도와주는 좋은 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균들을 이제 라세틱 엑시드를 이제 배출하는 균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하는 그 젖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죄송해요. 락틱 엑시드라고 하는데, 이 락틱 엑시드라는 물질의 기능이 음식에서 영양분들의 그 흡수를 많이 하게끔 해줘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장 안에 이제 균들의 밸런스를 조절해주고, 소화 기능을 관여해서 좋은 영향을 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콜레스테롤도 조절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암 예방이나 그런 거에도 또 도움을 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이 락토바실러스 엑시도필러스를 가지고 실험을 한 어떤 논문에서 이 박테리아가 이제 뇌 작용에 영향을 줘서 우울증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또 이 균을 가지고 역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그 논문에서는 만성 피로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을 찾아냈고, 또 우유 드시면은 잘 설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젖당을 잘 분해 못해서 생기는 건데, 이제 막 배 아프고 설사하고 가스 차고 이러죠. 이런 증상에도 개선을 보였다고 해요, 이 균이. 그래서 또 이 균 역시 아까 말했던 IBS, 그러니까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위장 내에 일어나는 염증 반응에도 또 도움을 줘서 면역력 상승에도 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 균이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인데, 이거는 현재 가장 많은 논문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균을 가지고 이 균이 면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균은 특히 면역 조절에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소화관 중에서는 이제 소장, 창자, 소장에 주로 서식하는 균이고, 또 이 균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지방간을 감소시키는 거에도 좀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균은 설사를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좋고, 또 호흡기에 관련된 염증도 낮춰주고, 아토피에도 효과가 있다고 이제 논문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장에서 이제 말썽을 일으키는 균들, 여러 균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사모넬라 타이피뮤리움이라는 균이 있는데, 요 균에 대항하는 장내 환경을 만들어서 장내에서 항염증 작용에 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것이 있는데,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 이 부작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설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설사도 대표적인 하나의 부작용인데, 이 항암 치료로 인해서 설사를 하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균을 투입을 해갖고 이제 실험을 시행한 몇몇 논문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또 효과가 있고, 또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에 더 순응할 수가 있었고,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결론을 낸 또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균이 락토바실로스 브레비스였죠. 브레브 또는 브레비스. 요거는 소화기관 개선과 건강한 장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설사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을 주고, 또 우리 몸에 이제 어떤 면역을 담당하는 NK 셀이라는 게 있는데, 이 NK 셀이 많이 활동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다음에 어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게 이뮤노글로빈 E, 그게 있는데, 그거의 생성을 억제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히스타민이 이제 대표적인 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죠. 그거의 생성을 억제해줘서 알러지 현상에도 개선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균 역시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인해서 생기는 설사, 복부 통증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 또 이 균은 좀 독특하게 또 어떤 치주염, 그러니까 이에 나는 염증에 관한 거에도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아 맞다, 사람한테도 실험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균은 또 치주염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 락토바실로스 카지라는 균은 뭐 다른 균들도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저는 변비가 심한 분들한테는 저 균이 들어간 제품을 주로 권해드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균이 이제 변비에 특히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고, 저 균은 주로 이제 소장에서 이제 보통 번식하고 있는 균이죠. 그래서 저는 요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 요 균들이 좀 들어가 있는지를 좀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전문가 분들마다 또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저 균들이 더 제일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산균의 복용 시간과 부작용인데, 식전, 식후 뭐 이게 있는데, 뭐 식후에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식후, 그러니까 공복에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식사를 하시더라도 한 두세 시간 후에 약간 속에 이제 소화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드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물하고 함께. 보통 웬만한 약들이 다 식후에 먹는 건데, 전 유산균은 식전 공복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부작용인데, 부작용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없지만, 소화불량, 두통, 뭐, 히스타민 상승, 뭐, 알러지 증상, 뭐, 그런 거에 있는데 거의 대부분 없어요. 하지만, 면역력 저하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유산균도 좀, 균은 균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만약에 드신다고 하면 낮은 숫자부터 서서히 이렇게 늘려가시던가, 그렇게 하는 접근 방식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면역이 약하다는 거는 유산균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해로울 수가 있죠.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샘플을 보려고 하는데요. 요 영상도 여기서 한번 잘라서 가야겠네요. 내용이 많네요, 유산균이. 예, 잠시만요. 감사합니다.